네. 제가 행렬 프린트 받으니까요. 아마 문제가 조금 귀여운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게 왜냐면 평상시 우리가 그 행렬에서 봤던 문제하고 별로 그렇게 큰 차이 같은 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행렬이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보면 4월달 일단 모의고사 범위에 들어가요. 3월, 4월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그렇게 모의고사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모의고사 성적이 너무 안 나오면 또 괜히 걱정이 되잖아요. 너무 잘 나와도 문제지. 착각을 하니까. 그런데 4월달 모의고사, 그러니까 3월 첫 번째 모의고사는 아마 지수로고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월달 모의고사에 이제 지수로고하고 행렬, 5월달 모의고사에 지수로고하고 행렬하고 수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돼 가거든요. 확대돼 가는데 모의고사 자체는 그렇게 썩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혹시 실수했으면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목적이 시험 어떻게 모의고사를 치러야 되느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 50분 정도 별도 할애를 해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거기에 딱 준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과 마찰이 심할 거예요. 이제 부모님과 마찰이 심하다는 것은 부모님은 수학이 100점 만점이면 그래도 얘가 8, 90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얘가 32냐? 얘 40 몇 점 맞아갖고 어떡하냐 해서 이 마찰이 많이 심하고 또 요새 내가 어떤 학생 전화를 잠깐 받아보니까 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대학교를 합격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집에서 부모님 말씀은 한양대 가지고는 자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재수를 하라. 왜?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서울대나 연대 고대를 가지 않으면 너가 사회에 나와서 불편한 점이 많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진짜 머리를 벽에 박고 싶었어요. 그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얘기거든요. 좋아, 좀 양보하면 78년도 정도까지 가능한 얘기예요. 응? 지금 찍고 있으시는 거죠?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행렬에 다 중요한 얘기예요. 행렬보다 더. 지금은요,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또 고등학교도 또 진짜 졸업 고맙죠? 중학교 졸업하나 고등학교 졸업하나 고등학교랑 중퇴하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대학에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는데 자꾸 대학의 이름 하는데 왜 대학의 이름이란 얘기가 나오겠어요? 대학의 이름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 그게 한국에서 할 생각만 하니까 그래요. 한국에서 유명하지 밖에 다른 나라 가면 알겠어요? 다른 나라 가서 고대 그럼 알아요? 고대 그러면 고대가 무슨 말이에요? 고대. 아마 사전 찾아볼 거예요.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expectation, 고대하다, 기대하다 이럴 거라고. 연대 해갖고 찾아보세요. 연대 한글 사전 막 외국에서 한글을 알자 해가지고 연대 찾아보면 군대에서 한 단위로서 대대급보다도 몇 개의 대대를 모아서 연대를 한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연대 나왔다면 어머 제가 여자인데 왜 군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 이게. 여러분이 너무 자꾸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실력이나 능력보다도 자꾸 이게 학연이나 지연 이런 거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컸어요. 학연이란 게 뭔지 알죠? 동창, 선후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연 어느 동네냐 고향 후배다 고향 선배다. 그러니까 본인 능력을 쌓는 시간보다는 그런데 더 연연한다 이게 동창회 가고 저 사람 동창이다 동네 사람이다 이래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폴수학을 들으면은 앞으로 10개월 동안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약간 버리거든요. 이게 버린다는 게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게 돼요. 제가 중간에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마찰이 심한데 더 심할 거라고 마찰이.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돼요. 모든 걸 자기 주장을 관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그렇게 얘기한다. 부모님하고 막 항의하고 서로 싸우고. 왜냐하면 부모님 때는 그게 맞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얘기 있어요? 부모님 때는 그게 맞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이 바뀌었다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격증이나 간판 자체는 앞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어느 대학보다 어느 대학이 더 이름이 있지 않냐. 그 이름 있는 대학이 무슨 상관이에요?
또 그 이름 있는 대학을 가야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놈의 친구는 없을수록 좋아요. 무슨 양 있어요? 친구는 없을수록 좋다고. 우선은 자기 자신을 먼저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친구도 뭐 필요하고 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인 그 위치, 또 어떤 그 좀 좋은 그룹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멋있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혼자 좀 잘 살면 돼요. 응? 그러다 남을 좀 나중에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 남의 어떤 그 비대서 또는 학교 그 이름을 빌려서 성공했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불쌍해요. 불쌍해진다고. 그러니까 명심하고요. 오늘 또 이제 그 행렬 들어갈 텐데 행렬을 맨 앞에 이제 행렬의 합차 실수배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수학이 한 반만 맞은 학생들도 행렬의 합차 실수는 자기 꽉 잡고 있다 이거예요. 행렬하고 행렬을 더한 걸 누가 모르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학연, 지연 이런 얘기 하고 부모님들하고 마찰도 많이 있고요. 또 옛날에 어떤 그 폴석 학생 중에서는 저기 어디 뭐 어떤 저 그 학생이 어디 뭐 명목동인가 살던 학생인데 자기가 그 어떤 남자친구하고 헤어질 위기에 있다 이거야.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그 남자친구가 막내인데 그 집에서 첫 번째 그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네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가 다 이대 출신이래요. 이대가 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대 출신이라 이거야. 그래서 네 번째 막내도 이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그 집 방침이에요. 거기를 못 들어가서 마음 아파하는 걸 보고 내가 그냥 아주 굉장히 야단을 쳐놨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사람을 갖다가 무슨 대학을 나왔냐 해가지고 판정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양 있어요? 그 세 글자로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장애인가 하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꼭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영화 가문의 영광 생각하면 된다고.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한국의 어떤 중간에 한국의 중간에 한 7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무슨 대학을 나오면 그냥 뭐 과에 관계없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들어왔다. 또 회사에서도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회사에는 무슨 대 출신이 몇 명, 무슨 대 출신이 몇 명 이렇게. 그 회사도 다 망하죠. 안 망하는 회사들은 나라 팔아먹고. 응? 여러분들 자체적으로요.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생각한 것도 많을 텐데요. 우선은 이 시간도 공부를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까지 수능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보려면 뭘 공부를 합니까? 무슨 별로만 걸 다 써서라도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꾸 국서에서 이 부모님들이랑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너는 꼭 훌륭한 대학을 가서 훌륭한 대학을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나요 세상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현실적인 걸 잘 생각하세요. 자기의 어느 정도 능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도 능력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때요. 돈 보기를 금보기를 돌보도록 하라든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에서 쓸데없는 얘기하면요.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냥 머리로 받아버리세요. 여러분이 좋은 뜻을 가지고요. 그 뜻을 표현해도 돈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나 실력이 필요하다 이게. 그거 다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 생각하고 남을 사기쳐갖고 돈 버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 역시 또 장애인이죠. 다리가 이게 잘라져서 장애인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무시당할 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하는 사람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아서 스스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먼저 무시하나. 그 사람들 머릿속을 뜯어보면 그러거든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내가 무시당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무시하자 이게. 불쌍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판단을 하고요. 뭔가 제대로 그리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람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병도 안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왜 받느냐?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 대학으로 가세요. 알겠어요? 혹시 여기서 여기는 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좀 너무 먼데 합격하고 그러면은 통학하기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그냥 다시 한번 재수를 해보든지 이렇게 하고. 아, 가까운데, 이게 대학 다니면 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환상적인 얘기 같아요. 일반적인 얘기. 사회 물정을 모르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행렬을 공부할 때도요. 실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게 수학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한 수 배우는 거라고, 이게. 정말 진작에 잘해야 되고, 부모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알겠어요? 어차피 부모님들이 아무리 고지식한 생각을 가져도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좀 세련된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억울한 거예요. 자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너를 대한다면 너 지금 돌아버릴 거다. 나는 지금 세련됐다 그래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요, 여기. 또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실제 활동하는 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요. 10년이나 20년 후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지금 생각이 좀 자유로워야죠. 부모님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알겠어요? 남들은 이해하면서 왜 부모님을 이해 못하세요? 부모님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 여기 귀 막고 있고. 까딱만 막 가출하고 이러지 말고. 저도 뭐 옛날에 가출을 좀 해봤지만 저희 집에는 가출하면 기다리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릴 것 같은데. 막 가출해갖고 추운데 어디 한쪽에 앉아있으면 막 종업원 형들이 막 찾아다녀요. 근데 왜 나를 발견을 못하는 거야? 그래야 좀 덜 춥고 빨리 끌려가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발견을 못해. 그럼 원래 이제 계단 같은 데 있어요. 뭐 전하고 계단이 쫙 있으면 처음에는 좀 어두운 데 있다가 좀 밝은 데로 내려와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해도 못 보더라고. 계속 이제 저희 종업원 형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좀 잘 보이는데 가로등 밑에 있어. 거의 고생이지. 여러분 뭐 억울하면 가출을 싶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일단은 그것도 견뎌야 돼요. 그것도 견뎌야 돼요. 그래서 10년이나 20년 후에 좀 멋들어지게 사세요. 알겠어요? 멋들어지게. 어떻게 하면 막 자동차를 할부로 사갖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대학교 선배한테 전화하면 조금 싸게 해줄지도 몰라. 그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제 헬기 하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됐어요? 자동차 한 2-3대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려면 지금 행렬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죠? 시작했어요. 지금 촬영하시는 분도 행렬 잘 들으세요. 이번 게 딱 공부해주세요. 자, 모두 잘 봐요. 좀 더 질문할지도 몰라요. 자, 행렬이란 단원이 우리나라에 1980년대 정도 들어왔거든요. 1980년대 초반에 행렬이란 단원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행렬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행렬이 행하고 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열. 근데 행하고 열이 한글이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요. 행열 따로따로 쓰면 이게 열 이렇게 하는데 붙였으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온 게 또 뭐가 있죠? 남녀도 그렇지. 정신 바짝 차리고 남, 여 따로따로 쓰면 이게 맞지. 붙였으면은 남녀. 그래서 나는 우리 순열에서 공부했지만 남녀 교대로 하면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죠? 근데 행렬이라는 게 행하고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행렬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부터 잘 들어요. 정의부터. 행렬을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를 닫은 거예요.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1, 2, 3,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해놓고 이걸 괄호로 닫은 것을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행렬이 뭐라고요?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 괄호로 닫은 거. 무슨 얘기죠? 그걸 갖다 우리는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벌써 졸면 어떡하니 뒤에? 졸지 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렬. 행렬. 근데 행렬이란 말도 있고 행렬식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하고 행렬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행렬하고 행렬식이 분명히 다르니까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행렬은 수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로 닫은 걸 갖다 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직사각형 중에는 정사각형도 있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를 닫으면 이것도 행렬인데요. 이런 행렬을 갖다 우리는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사각 행렬의 경우는 차수가 존재해요. 무슨 형 있어요? 그럼 지금 행이 몇 개예요? 행이라는 것은 가로줄이에요. 열은 세로줄입니다. 지금 자세 바르게 해요. 졸면 안 돼? 졸면 나중에 20년 이후에 혹한이 왔을 때 청소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여기 봐. 행이 몇 개예요? 2개. 열이 몇 개예요? 2개. 무슨 형 있죠? 그러면은 행수하고 열수가 똑같죠? 행수하고 열수가 똑같으면 차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2차 정사각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3차 정사각행렬이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이 안에 알맹이들 있죠? 이 알맹이들을 갖다가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성분이라는 단어를 별로 우리가 안 쓰니까 꼭 따라해. 성분. 성분이 이게 영어로는 엘리먼트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집합에서는 뭐 원소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에서는 성분이란 말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막 원소, 뭐 성분이란다는데 이제 하나 하기도 머리 아픈데 뭘 3개씩이나 해요? 행렬에서 공식적인 표현은 성분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성분이 4개 있겠죠? 그럼 3차 정사각 행렬은 성분이 몇 개 나오겠어요?
9개 나와요. 그러면 성분의 합을 구하란 건 이거 4개를 더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더하면 전부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성분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4개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행렬이란 게 뭐라고요? 수를 직사각형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로 닫아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죠? 행렬식하고는 다릅니다. 행렬식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을 행렬에 뭐라 그래요? 성분. 되겠어요? 행렬의 성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행렬 같은 경우는 행수하고 열수가 똑같죠? 행수와 열수가 똑같으면 차수를 갖는다 이거야. 그러면 뭐 2차 정사각 행렬, 간단히 2차 행렬 이렇게 얘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차수란 말이 붙어 있다는 게 이미 정사각 행렬일 때 가능한 거니까. 그럼 3차 행렬은 성분이 몇 개 나오겠어요? 9개. 무슨 양 있죠? 4차 행렬은 성분이 몇 개 나오겠어요? 16개 나와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럼 n차 행렬은 성분이 몇 개 나오겠어요? n제곱개가 나옵니다. 거기가 되겠죠? 성분의 개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1차 행렬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1차 행렬이라는 것은 행도 하나, 열도 하나니까 이런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귀엽지만 얘도 행렬입니다. 얘는 행이 하나, 열이 하나니까 이것은 1차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럼 1차 정사각 행렬은 성분이 몇 개 나오겠어요? 1개. 성분이 하나일 때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행렬 중에는 괄호가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얘기겠습니까? 좋아. 그 다음.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해요.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요. 집합처럼. 집합처럼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하는데 이 A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서 1, 2, 3, 4다 했을 때 이거는 2차 정사각 행렬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1행이고 2행, 1열, 2열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정사각 행렬의 경우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었을 때 이 선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주가 되는 대각선, 주대각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대각선. 그 지금 졸린 학생 한 명 있는데 너희들 봐. 저 어제 구정이지. 어? 구정에 심심했을 텐데 잠이나 자지 뭐 했어요? 구정 때 또 기대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심심하죠? 아침부터. 심심하잖아. 먹고 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심심하고 점심 먹고 심심하고 TV 봐도 뭐 맨날 하던 것도 하고 작년에는 심심했을걸? 어? 구정이랍시고 또 학원도 빠지고 어제 폴스학원 다 정상 수업했는데 학원 2개 학원 다 6시간 동안 빠지고 왜 빠지냐고 왜? 어? 그리고 지금 와서 졸고 이거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따라해보세요. 주대각선. 주대각선. 그럼 여기 1하고 4라는 것은 주대각선에 지금 걸려있는 성분입니다. 이게 되겠죠?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행렬에서요. 행렬에서 이 안에 이게 아까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참고로 합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쓴다 그랬죠? 알파벳 대문자로 쓰는데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성분을 표시할 때는요.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숫자들을 갖다 붙여서 그 성분의 위치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성분의 위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몇 통 몇 반, 몇 동 몇 호, 몇 학년 몇 반 이런 것처럼 숫자 2개를 표현하는데 앞에다가는 행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행이니까 11, 2행이니까 22 이렇게 씁니다. 되겠죠? 그 다음 1열, 2열이지. 뒤에다 열번호를 써요. 1열이니까 11, 그 다음 2열이니까 22 이런 형태로 쓴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요. A1, 2 그러면 얘는 뭐냐? 물어보면 얘는 행렬 A가 있는데 그 행렬 A의 성분으로서 1행과 2열의 교차점, 1행하고 2열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분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AIJ는 뭐가 되겠어요? I행과 J열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행과 2열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을 다른 말로 1,2 성분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슨 양 있어요? 그러니까 행렬에서 1,2 성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1,2 성분이란 것은 1행하고 2열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죠? 저 지금 믿을 것 같아요? 저 믿을 것 같냐고 지금. 이래갖고 문제도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문제 못 풀 텐데. 야 미치겠다. 필기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집중.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심하게 졸린 학생이지. 구정 때 막 이렇게 신나게 먹고 밤새 텔레보느라고 심하게 졸린 학생 지금 보따리 싸고 가서 다음 그 학원 같은 진도 이번 내일 모레 다 있죠? 그 학원 가서 들으세요. 막 졸리는데 억지로 참고 듣지 마세요. 이거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 더 나빠. 차라리 안 했으면 할 생각이라도 있지. 건성으로 해놓은 것은 안 한 것보다 더 나쁘다니까. 차라리 행렬을 오늘 처음 듣는 학생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글자라도 안 놓치고 듣겠지만 지금 현재 이미 행렬 공부를 좀 한 2-3번 했잖아요. 심한 경우 더 한 5번씩 했을걸? 이 학생들이 지금 강의에 들어올 때 제대로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상 원망하고
시간이 없어지면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안 들으면 어떡하냐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럼 여러분 1,2 성분이란 또 무슨 일 알겠어요? 2,2 성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행하고 이열의 교차점에 위치한 성분을 얘기합니다. 거기게 되겠죠? 이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할 것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어요. 이게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만만치는 않다고. 지금 성분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도 30분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방금 그 행렬이라는 얼개를 얘기했는데 다른 거 다 관두고요. 행렬은 알파벳 대음자로 표현합니다. 이름을.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알맹이들을 갖다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해요. 행렬의 성분에 하면 이걸 다 더하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행렬의 합차 실수배를 할 텐데요. 행렬의 합차, 합은 뭐 플러스고 차는 마이너스고요. 실수배라는 게 있어요. 실수배에서 이 배라는 뜻이 뭔가 하면 곱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2배 한다, 3배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배라는 게 곱한다는 얘기인데요. 행렬의 곱셈하고 실수배는 달라요. 우리가 앞으로 행렬의 곱셈이라는 말을 쓰면요. 이거는 행렬과 행렬을 곱한다는 뜻이에요. 행렬의 실수배라는 건 행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3의 2, 마이너스 3을 곱한다 이런 것처럼. 무슨 얘기 있어요? 실수배라는 건 실수를 곱한다는 얘기고 행렬의 곱셈은 행렬끼리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러면 행렬의 실수배는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에다가 어떤 적당한 실수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행렬의 합차 실수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지금 건성으로 들으면요. 죽을 때까지 문제 풀 때 시간 많이 걸려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행렬을 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어떤 행렬과 어떤 행렬을 갖다 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도 뭐 어떤 성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어떤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럼 행렬하고 행렬을 더할 때는 형태가 똑같아야 돼요. 형태가 똑같았을 때 그 결과도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행렬을 더한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해서 1하고 0을 더해서 1 여기 쓰고요. 2하고 마이너스를 더해서 1 여기다 쓰고 3하고 2를 더해서 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4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서 4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얼마예요? 1을 여기다 쓰잖아요. 이게 행렬의 합입니다. 행렬의 합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주. 집중. 자,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을 더해서 이게 나왔다. 무슨 얘기 알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렬이 있고 이 행렬인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행렬의 합은 각 위치에 있는 성분에 대해서 그 위치에 쓴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이 행렬을 만약 우리가 A라 하고 이 행렬을 B라 하면 A와 B를 더한다는 건 이렇게 쓰고요. 그 결과 지금 여기 A 플러스 B에 해당되는 게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뭔가 하면요. 그러면 이게 A 플러스 B인데요. 이게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이란 건 이걸 더하라는 얘기였죠. 아까 성분의 합은. 그럼 1, 1, 1, 5를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8. 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 8이 나왔지? 근데 A의 성분의 합은 얼마냐? 이게 더해보면 이게 10이 나오고요. 이거 여기 더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굳이 이 두 행렬을 더한 다음에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나 이거 성분의 합에다가 이거 성분의 합을 더한 것끼리 구한 것끼리 성분의 합끼리 더하는 거나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같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두 개 더해서 여기다 쓰고 이 두 개 더해서 여기다 쓰고 두 개 더해서 여기 쓰고 두 개 더해서 있었다면 그냥 이거 다 더한 거 이거 다 더한 것 이거 다 더한 거 이 성분의 합과 이 성분의 합을 더한 것이 바로 이 성분의 합하고 항상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분의 합을 구하라 나오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이번에 A라는 행렬이 끝나간다. A라는 행렬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A라는 걸 생각해봐요. 3A라는 것은 행렬의 실수배예요. 3배 한 거죠? 그럼 여기다 전부 3을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3을 곱하니까 3, 6, 9, 12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3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3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이 4개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4개를 더해보면 어떤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숑숑숑숑 더해보니까 이게 30이 나왔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3A의 모든 성분의 합은 3A가 뭐냐? 이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여기다 전부 3을 곱한 다음에 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더한 다음에 3을 곱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더 바보 같은 방법이지. 3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일단 이걸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3을 곱하면 되지. 굳이 여기 다 3을 곱한 다음에 이걸 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전부 더하면 이게 1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A의 성분의 합을 구할 때 3A는 구할 필요가 없겠죠. A의 성분의 합에다 얼마 곱하면 돼요? 3.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결론. 문제에서 혹시 3A 플러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3A 플러스 2B를 왜 구하냐 이거예요.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그리고 행렬의 합이나 실수배 어떠냐 그건 쉽다 이거야. 이렇게 풀면 쉬운 거 아니에요. 시간 엄청 걸리니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3A 플러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은 굳이 3A하고 2B를 구할 필요가 없죠. 3A 플러스 2B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뭐하고 똑같겠어요? A 성분의 합에다 얼마 곱하고
3 곱하고 비성분의 합은 얼마? 2를 곱한 다음에 더한 게 답이에요. 이 3a 플러스 2b를 구한 다음에 더하지 말라 이거야. 바보 아니에요? 무슨 양 있지? 뺄 셈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1, 2, 3, 4가 있다. 여기가 뭐 1, 마이너스 1, 0, 0이 있다. 이게 a라는 행렬이고 이게 b라는 행렬인데 a 마이너스 b를 구해보자. 그 a 마이너스 b가 뭐냐? a, b를 빼면 차라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빼는 거니까 1에서 1 빼니까 0이 되고요. 2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3이 되고 3에서 0을 빼니까 3이 되고 4에서 0을 빼니까 4가 나와요. 이게 지금 a에서 b를 뺀 거지. 이게 성분의 합이 얼마예요?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0. 가만히 보세요. 이거 성분의 합이 얼마예요? 10. 이거 성분의 합이 얼마예요? 0. 그러니까 a-b의 성분의 합은 a-b의 성분의 합은 a 성분의 합에서 b 성분의 합을 뺀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굳이 a-b를 구한 다음에 더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렬의 합차 실수표 무슨 얘기 알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2a-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 굳이 2a-b를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칠판에서 한번 해본 걸로 끝나요. 아까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AB에 대한 1차식이죠. 1차식일 때 덧셈, 뺄셈, 뭐 실수 빼는 게 나왔을 때는 3a-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할 일이 있으면 A 성분의 합에다 2를 곱한 다음에 B 성분의 합을 어떻게 해요? 뺨으로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얘기다 이거야. 성분이 4개가 있는데 거기다 전부 2를 곱한 다음에 더하나. 그냥 더한 다음에 한꺼번에 2 곱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되겠죠?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알겠어요? 좋아. 딱 행렬 하나만 더 공부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겠어요. 집중.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앞으로 단위행렬이란 말이 나와요. 단위행렬. 따라서요. 단위행렬. 단위행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단위라는 말은요. 단위란 말은 그 숫자로 따지면 1이나 마찬가지예요. 1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일반 단위란 말은 많이 있잖아요. 영어에서 유닛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단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 실을 사러 갔는데 뭐 실은 그렇게 안 해요. 무슨 끈을 사러 갔는데 미터당 30원이래요. 미터당 30원이라 했을 때 미터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미터당 30원이란 건 몇 미터에 30원이란 얘기예요? 1미터에. 킬로그램당 5,000원입니다. 그러면 1kg에 5,000원이란 얘기잖아. 그 단위에는 1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단위란 말이 들어가 있을 때 단위는 1과 관련되어 있어요. 참고로 단위 삼각형 하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단위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 이런 정사각형을 단위사각형이라고 그래요. 단위원 하면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1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단위행렬은 보통 2 또는 i라고 표현한다는데 i는 별로 쓰임새가 없기 때문에 2로 통일해 쓰겠습니다. 단위행렬은 보통 2로 표현해요.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한다 했죠? 그때 단위행렬은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단위행렬이라는 것은 주대각선 1이고 나머지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이에요. 주대각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각행렬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선을 주대각선이라고 그랬죠? 주대각선에 있는 성분은 1이 되고 나머지가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갖다가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몇 차 단위행렬이에요? 2차 단위행렬이죠. 아까 차수 얘기했죠? 그럼 3차 단위행렬 생각할 수 있겠지? 묻겠어요. 3차 단위행렬은 어떤 꼴이 되겠어요? 3차 단위는 성분이 한 9개 나오겠지? 근데 주대각선 1이 나오고 나머지가 0으로 되는 행렬이니까 이런 게 3차 단위행렬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3차 단위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3. 무슨 양 있지? 그렇다면 1차 단위행렬도 있습니까? 있죠. 1차 단위행렬 같은 경우는 1차 단위행렬은 성분이 하나잖아요. 1차 단위행렬은 주대각선이고 뭐올 것 없이 여기 1이 와 있는 게 1차 단위행렬인데요. 성분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도 일종의 단위행렬이죠. 1도 일종의 단위행렬이기 때문에 고맙게도 단위행렬이 갖는 성질, 단위행렬의 성질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왜? 1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그러니까 1은 몇 승에도 1이죠. 그런 것처럼 단위행렬은 몇 승에도 단위행렬이에요. 되겠어요? 그 다음 어떤 행렬에다 단위행렬을 곱했다? 곱하나 마나예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되겠죠? 여러분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단위행렬도 제곱하면 단위행렬이에요. 되겠습니까? 1의 역수가 얼마예요? 3이라고? 누구예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1의 역수가 얼마예요? 1인 것처럼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단위행렬이에요. 마이너스 1의 역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의 역수. 저 심각한 표정 봐요. 마이너스 1의 역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런 것처럼 마이너스 단위행렬의 역행렬은 역시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단위행렬은 뭐하고 성격이 똑같다고요? 1. 되겠죠? 단위는 1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자, 그러다 보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단위형렬은 성격이 뭐가 똑같다고요? 예. 그러면 단위형렬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2차 그 단위형렬을 쓸 텐데 2차 단위형렬은 이렇게 돼 있겠죠. 주대각선이 얼마예요? 1. 나머지가 뭘로 돼 있어요? 0. 이게 2차 단위형렬이에요. 묻겠습니다.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 예, 틀려도 좋으니까 소신껏 얘기해봐.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2.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2.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2. 단위형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2. 무슨 일 알겠어요? 그러면 단위형렬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위형렬이지. 모든 성분의 합은 이거 4개 더한 거지.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의 모든 성분의 합. 마이너스 2는 이 전체 마이너스 곱하는 거지.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다시 마이너스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좋아. 그러면은 2의 단위형렬을 우리가 2라고 쓴다 했죠.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2의 모든 성분은 얼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3, 2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예요? 6. 3, 2, 6 몰라요? 3, 2, 6? 3, 2, 6 모르냐고! 무슨 양 있죠? 그럼 만약에 A-2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A의 성분의 합에서 얼마를 빼면 되겠어요? 4. 지금 무슨 양 알겠지? 자, 만약에 A 플러스 3, 2가 있다. A 플러스 3, 2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A의 성분의 합에다 뭘 더하면 되겠어요? 6. 이거 구하고 있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시간 나도 구하면 안 돼. 칠판사 오늘 한번 홍보를 끝나는 거야. 그래서 1차 형태에 돼 있는 식들이 아무리 늘어져 있어도요. 그런 것들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면 귀엽게 바로 풀어야지. 그거 어떤 뭐의 성분의 합을 구하면 그걸 구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이거야. 되겠어요?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돼요. 좋은 대학이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르겠는다 일단. 무슨 양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호에서 1번부터 들어가 있어요. 1호에서 1번 두 행렬 A 행렬 B 행렬이 있는데 등식 3x-a는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을 때 행렬 x를 찾아라 그랬죠? 자, 집어 보시죠. 지금 보면은요. A라는 행렬이 지금 미리 풀고 있는 학생 바보야. 근데 진짜 아주 항상 느끼는 점이지만 폴수학을 1년 한다고 다 똑같이 현명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바보는 계속 바보야. 수업 시간에 자꾸 헛짓을 하거나 졸아서 그래요. 아주 지금 현재 다니고 있으면 교육이 되지. 폴수학 딱 다니고 이제 한 1년이나 2년 다니고 이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보면 바보가 돼 있고, 거지가 돼 있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성급하게 막 벌써 풀지 말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한번 쓸데없이 풀겠어요. 진지하게 풀고 있는 판인데 A라는 행렬, B라는 행렬이 되어 있죠? 행렬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된다 그랬죠? 자, 둘 다 2차 정사각 행렬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3x-a는 x-3배의 a-b 이런 식을 갖다가 만족한 행렬 x를 찾아라 그랬죠?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A라는 행렬 주어지고 B라는 행렬 주어져 있죠? 왜? A라는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이 주어져 있죠? 그럼 여기에는 A도 있고 B도 있는데 X랑 또 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아라 이거예요. 미친 듯이 풀지 말고 성질을 좀 줄이라. 뭘 구하라고요? X. 뭘 구하라고요? X.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죠. 또 행렬의 X를 주관식으로 표현하라. 문제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분간 없지? 우리가 재수고 삼수에도 그렇게 못 나와요. 그럼 이런 거 행렬 X를 구하시오 했을 때는 이거는 나와봤자 객관식 문제라 이거야. 객관식 문제는 보기가 5개밖에 더 되겠냐고. 그때 여러분 1,1의 성분을 한번 보실래요?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1,1의 성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1행과 1렬의 교차점에 있는 성분. 보기를 보세요. 보기 보니까 1,1의 성분이 모두 다르죠, 우연히. 다 다르다는 게 뭘 암시하느냐? 결국엔 객관식 문제니까 문제 풀 때 다 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X를. 지금 성질 좀 죽이고 푸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하나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다 구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양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만약에 1,1 성분이 뭐 이렇게 같은 게 많으면 어떡합니까? 꼭 1,1 성분을 구할 필요 있냐? 다른 것도 다 구할 수 있어야죠. 이건 순서대로 구하는 게 아니거든, 행렬은. 원하는 부분을 항상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곱셈에서 다시 보겠지만. 따라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x를 찾으려면 이제 x를 우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행렬에서도 2항은 돼요. 2항 되면 부호 바뀌고 똑같다고 전개할 때.
그럼 이거 또 똑같이 쓸 수 있어. 3x야! 마이너스 a나! x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3a 곱하니까 플러스 3b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x를 찾으려니까 3x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으니까 끝까지 잘 봐야 된다. 넘어가겠죠. 넘어가면은 x가 넘어가니까 3x 마이너스 x니까 얼마가 나와요? 2x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a가 있고 아이고 그 다음에 너 이리 와야지. 마이너스 3a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3a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플러스 3b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선에서 끝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걸 정리해가지고 x를 구하는 것까지는 별 어렵지가 않죠. 이 순간 문제에서 x를 구하라 했다 해서 또 양변을 2로 나눈다. 그게 왜 교양의 엄지를 지금 잘 보라고요! 양을 또 2로 나누다 보면 모양새가 뭐 2분의 3도 있고 뭐 이게 모양새 좋지 않다? 우리는 차라리 2x를 알면 2x를 구하면 x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성분을 다 2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2로 나누고 뭐 마이너스 이렇게 복잡하지 말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a하고 b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a하고 b가 주어져 있지. 자 그러면은 1,1 성분만 계산하자 이거야.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는 1,1 성분이 얼마예요? a는 1,1 성분이 얼마야? 0. 0에다가 얼마를 곱하겠어?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얼마 되겠어요? 0. 무슨 양 있어요? 마이너스 2. 무슨 양 있어요? 좋아. 그 다음에 이거는 3b죠. 플러스지. 그 3b니까 b에 오는 b라는 행렬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3b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 3을 곱한다는 얘기지. 여기 3을 곱하니까 이게 2에다 3 곱하면 얼마 되겠어요?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행렬을 더해봤자 두 행렬을 더해봤자 1,1 성분은 얼마 되겠어요? 6이 될 거라 6. 근데 그게 지금 2x죠 2x. 그러니까 x라면 그걸 2로 나누겠지. 2로 나누니까 1,1 성분이 얼마 되겠어요? 3이 돼야 되겠죠. 3이 돼야 되니까 답이 동그라미 1번 체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 이거 지금. 그럼 이런 패턴의 문제가 쉽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쉬워도 점수 주려고 나온다 이거야. 점수 주려고 나온 문제들을 갖다 2분 3분씩 이게 가지고 문제를 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양이 있어요? 이거 뭐 하려고 다 계산하냐 이거야. 선생님 만약에 그 1,1 성분이 3인 게 2개 나오면 어떡합니까? 2개 나오면 또 하나 더 하면 되지.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되겠어요? 1번 문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2번 문제를 보세요. 3월 모의고사에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와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A는 1, 마이너스 1, 1, 1. 그 다음에 B는 3, 7, 0, 3 이렇게 돼 있을 때 2배의 X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B는 3배의 X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A 이거를 만족하는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랬죠.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 한번 읽어주세요. 문제가 어떻게 되죠? X의 모든 성분의 합. 다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문제가 뭐예요? X의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것은 X를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어차피 성분의 합만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전에 딱 보니까 여기서 X를 찾아내면 되겠다 이거야.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X를 구하잖아요. 그럼 X를 구하면 X가 A와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뭐 몇 A, 몇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X의 모든 성분의 합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여기 나와 있고 B가 나와 있으니까 일일이 이런 데다가 얼마 곱하고 계산하고 더하고 하지 말라 이거야.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분법칙 비슷한 건 공부했잖아요. 어떤 누하고 뭐하고 더한 다음에 전체 3을 곱한 거나 각각 3을 곱해갖고 더한 거나 결과는 같다는 게 여러 차례 본 거라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왜 그런 걸 무시하고 푸냐 이게 초등학교 때 공부한 거를. X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일단 X 찾습니다. 알겠어요? X를 찾을 때도 딱 몇 X X 하지 않고 몇 X 이렇게 됐을 때 그거 양변 나눌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얘기까지 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X를 구하겠어요. 2X 정리하니까 2X 플러스 2B는 이 안에 먼저 이 안에 정리하자. 이게 X고 2X니까 X, 3X에서 3 곱하니까 9X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2A네. 여기 2하고 A 곱하니까 2A죠? 정리 2A에다가 3을 곱하니까 플러스 6A 이렇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럼 이제 X를 구하려면 여기에 9X가 있고 2X가 있으니까 여기 이게 넘어오게 되면 7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너 저리 갈래? 너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2B 여기까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식은 나오겠죠? 오늘 왜 이러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왜 이렇게 좋은 학생이 많나? 구정 때 뭘 했는데 졸아요? 축구했어요 구정 때?
아주 지금 여기가 됐지? 그럼 이 식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됐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문제는 x의 모든 성분의 합이죠.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풀더라도 지금 설명을 잘 들어서 절대 한 글자로 놓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문제를 아주 여러 개 풀어야 된다고 밤새. 딱 포인트를 보자 이게야. 지금 문제는 뭐예요? x의 모든 성분의 합이죠. x의 모든 성분의 합이면 굳이 여기서 x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x를 구한다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사람이. 양을 치료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6이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7분의 6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7분의 6 플러스 7분의 6 마이너스 7분의 6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또 울고 조금 전에 성분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x 구할 필요 없이 얘를 구하면 되겠죠. 이거 성분의 합. 왜? 7x의 성분의 합을 알면 x의 성분의 합을 알 수 있지. 7x의 성분의 합을 7로 나눈 게 x의 성분의 합이잖아. 그렇죠? 한꺼번에 계산한 게 남겠지? 좋아.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성분의 합 구합니다. 마이너스 k 성분의 합은 a 성분의 합에다 마이너스 9를 곱하겠지? 그럼 a 성분의 합에다 마이너스 9를 곱하니까 a 성분의 합은 이거 다 더하면 없어지니까 2잖아요. a의 성분의 합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9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 다음 b의 성분의 합에다가 2를 곱해야 되겠지? b의 성분의 합은 숑숑 이 두 개 더하면 10이고 13이네. 그 b의 성분의 합이 13인데 13에다 2를 곱하니까 13에다 2를 곱하니까 26이 나오죠. 되겠어요? 그럼 결국 이거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10이고 이거 성분의 합은 26이니까 더하면 성분합끼리 더해서 얼마? 14 이렇게 나와. 그럼 결국 7x의 성분의 합이 14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x의 성분의 합은 얼마 되겠어요? 2 이런. 그걸 전부 분수로 바꿔 계산해갖고 마침내 답이 나왔다. 그 답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거는 여기에서 저 프랑스까지 걸어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물론 걸어갈 수 있겠지. 노인이 돼서 도착하겠죠. 산되면 가다 또 길을 잃어가지고 울고. 자, 1번, 2번 답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자. 이거 알겠죠? 좋아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두 행렬 3번 문제는 두 행렬의 합이 여기 봐. 1x 쉰다 이제 금방 쉬어. 3y y제곱 4 합이 4 4 16 이렇게 돼 있다. 이 두 행렬을 합한 것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 그랬을 때 로그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y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로그하고 로그를 더하는 것은 실제로 진수끼리 곱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계산해서 왜 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봐요. 그러면은 로그 로그 더한다는 건 진수끼리 곱한다 그랬지. 곱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로그 3의 더하면 진수끼리 곱하니까 뭐예요? xy. 결국은 문제는 x와 y를 곱하라는 문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두 행렬을 더한 게 이게 된다는 것은 전부 다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x와 y를 곱한 값만 알면 되니까 이 자료 중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내면 되겠죠. 네 개를 다 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x하고 y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4. x 플러스 y는 4. 또 여기서 x제곱하고 y제곱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0.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이거면 충분하죠? 다른 건 다 하나 뭐 같지 않겠어요? 2하고 4 더하면 6이고 이런 거 보기 확인할 것도 없지. 그럼 결국 x 플러스 y는 4가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1일 때 하는 말을 다만 두 행렬의 합이 이거다 이렇게 주어졌겠지. 아 그럼 이런 데서 형태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구나. 수화식에서 보통 나온 것처럼 10-가에서 본 것처럼요. 또는 약간의 센스가 있다면 더해서 4가 나오고 각각 제곱해갖고 10이 나왔으면 2하고 3 아니에요? 좋아 무시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x 곱하기 y 값만 알면 되겠지. 근데 조건이 이런 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아는 거 대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 했으니까 10은 x 플러스 y는 4라 했으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xy. 여기서 우리가 x 곱하기 y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그 16이니까 뭐야 10이니까 16에서 얼마를 빼요? 6. 이게 6이 돼야 되겠죠? 이게 6이 되려니까 x 곱하기 y는 얼마예요? 3. x 곱하기 y가 이게 3이 된다는 얘기죠. 로그 3이 3이니까 얼마다? 1. 이렇게 풀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덧셈을 공부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 있어요? x 플러스 y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값이 주어질 때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서 주어지기도 할 뿐이지 결코 이게 문제 자체에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렬의 합차 실수배에서 기억해 둘 사항은 자 다음 시간부터는 행렬의 곱셈인데 행렬의 곱셈부터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그 행렬의 합차 실수배에서 뭘 보자는 얘기냐?
실제로 합하고 빼고 뭐 실수배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3A 플러스 B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A 마이너스 B의 성분의 합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실제로 다 구한 다음에 성분의 합을 구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각각의 성분의 합을 갖다 이용해서 구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행렬 1에 나와 있는 1, 2 이 문제의 의도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푸는 요령은 마찬가지입니다. 되겠어요? 됐죠? 워밍업 차원에서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그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온 다음에 2교시 두 번째 시간부터 이 바짝 긴장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행렬을 푸는데요. 절대 시간 잡으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잠깐 쉬겠습니다.